네, 오늘은 정화일간, 지난 시간 병화일간까지 살펴봤고요. 정화일간 되시는 분들은 한테는 을사년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올 건지, 우리가 천간이 10글자고 목에서부터 이렇게 수까지, 그렇죠? 각각의 2글자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화일간이죠. 화일간이 이렇게 음양을 좀 달리해서 맞이하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큰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부분은 병화일간에 대한 뭐 생극재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십성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단 이게 이제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이 놓여져 있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간의 글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자리에 딱딱 구애를 받진 않는데, 저희가 지금 일주를 가지고 일주별 어떤 반응점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일지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글자들이 있고, 일지 자리에서 반응될 수 있는 외부에 오는 글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화일간은 일지로 붙으려면 양지, 인옷을 신자진으로만 붙고, 정화일간은 사유축 해묘미로만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간지, 배치, 배열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월이나 연이나 시지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주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는 나에 대한 관련 사안이라든지 내 어떤 내밀한 부분이라든지 뭐 가족 관련, 개인적인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기가 쉽다. 이게 이제 연관해가지고 외부적인 인자들, 예를 들어서 연이나 월지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같이 연관돼서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화일간은 그 수가 일단은 향후 그러니까 내년, 을사년부터 해가지고 내년 동안은 이렇게 그 세운에서는 흐름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거는 임수, 이렇게 이제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수가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에는 없죠. 임신년 정도 돼야 신중의 임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수가 와서 병정화일간한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라고 하면, 수는 이렇게 관살로 작용하는 거죠. 관이라고 하는 관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을 통제하는 게 관이에요. 관은 그래서 어떤 규율이고 규칙이고 어떤 울타리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복싱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각의 링이 있습니다. 링이. 그런 링이라고 하는 울타리 같은 테두리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뭔가 규율이나 규칙을 준수를 하고 뭔가 경쟁을 하든지 시합을 하든지 다투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운에서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국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를 내가 원국에서 반응해서 쓰는 거하고 원국의 글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거하고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국의 관성이 있으면 외부에서 사라져도 그 관에 대한 부분 울타리를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이나 변동성이 적거나 없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해년부터는 계속 관의 흐름이나 운동성이 6년 동안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은 관이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이다.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 뭘 하냐면 이렇게 호재를 합니다. 호재. 예. 관이 비겁을 통제를 하면 비겁이 쟁제하고 극제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얘기예요.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이런 어떤 흐름들이 특히나 올해가 이제 살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나 성향들이 좀 더 드러나서 원국의 구조가 이렇게 그 관이 약하거나 쟁제 구조이거나 이런 경우는 을사의 이게 이제 겁재죠, 그렇죠? 이게 이제 편인이 되겠고 이게 이제 겁재가 되는데 병화일간은 걸록에 놓여 있어서 걸록은 나의 뿌리가 되는 거고 뭔가 그래도 경쟁하면서도 내 거는 내 자리는 잃지 않고 기반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해 나간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겁재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에너지의 작용력이 지나치다. 범위를 벗어난다. 틀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상으로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성취를 얻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거 이상으로 어떤 손재, 폐재 이런 거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화일간한테는 이제 겁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만이 아니고 이게 병호, 정민년까지는 이런 추세나 기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일간한테는 이렇게 이제 관이 좀 사라진다라는 거 이런 측면인 거고 천간이 들어와 가지고 정화일간을 을목이 생합니다. 이거는 그냥 생극의 관계의 입장으로 보면 편인이 생하는 거죠. 근데 원국에서도 그렇고 운에서도 그렇고 을이 지지글자들로 이렇게 달고 들어올 때는 해묘이나 사유축을 달고 들어오는데 원래 을목보다는 목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인이기도 하지만 천간의 이런 생극의 또 호불호의 관련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간목이 아주 그 효율적이고 어떤 그 효과적이며 순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하는 거죠. 원국에서 생하고 운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정인이죠. 뭔가 일간을 이렇게 채우고 공부하고 자격이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명리의 기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원국의 간목으로 정화가 있으면 어느 계절에 태어나도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쓰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간목으로 생받는 것이 그렇게 좋다. 근데 이제 을목이다라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만약에 을해다, 을축이다 이러면 그 을목이 뭔가 병정화를 생할 때 생의 효율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습을상정이다, 생목매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편인이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걸리고 뭔가 이렇게 간목의 정인 문서를 쓰는 게 아니라 편인 문서를 쓰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본래 그런 형상인데 이 사화를 달고 들어와서 을목은 이렇게 겹치면 을의 작용력, 천간의 작용력은 간목같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명리에서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고초인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생으로 정화가 재성을 화급금에서 감당하기가 역량이 딸리는데 그럴 때 간목의 생을 받아가지고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목이 아니라 을목으로 생을 받을 때는 그게 습목으로 생의 순도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말려서 마른 풀로 불을 열기를 끌어온다. 을목을 쓸 때 화로 말려주면 순도가 효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에는 을사년은 그런 습을상정이나 생목매연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일간, 어떤 일주한테든지 을사가
이렇게 욕치고 패지고 또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는데 천간의 모습은 정화한테는 일간을 생하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생하고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생의 순도나 속도감이나 오히려 상당히 빠르다. 이 갑진년이 이민계묘 갑진 그리고 을사 병호 정미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올해가 이제 이 갑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을 달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습기를 머금은 갑목인 거예요. 갑이 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정화를 생하는 그러한 그 효율성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더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이렇게 갑진보다도 더 빠를 수가 있다. 갑진에 그래 정화일간 되시는 분들이 이게 상관이 되고 폐인의 형태였죠 올해가 보통. 근데 이제 진토는 상관이면서도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뭔가 진로에 대한 이런 변화, 변경, 변동 이런 계기들을 올해들 많이들 가지셨어요. 이 정화일간 되시는 분들이 그런 형태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오미 운동성으로 가면서 일간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왕해지게 됩니다. 왕해지게 되죠. 근데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습을 보면 을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겁재죠, 그렇죠? 표면은 문서, 자격, 공부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이면은 겁재이기 때문에 겁재 안에 경금이 장생을 받기 때문에 안명합하고 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겁재가 달고 들어오는 문서예요. 겁재에 뭔가의 제한이나 권유가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거죠. 그 문서가 을경하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투자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이런 자격이나 공부도 현실을 지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오미를 지나면 이게 사유축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정화일간이 공부로 쓴다고 하면 뭔가 한 3년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뭘로 쓸까?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운은 마치 뭐와 같냐면 갑을목일간들이 이민계묘년을 보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이민계묘년이 똑같이 비겁이 어땠어요? 문서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많이 생겼냐면 동업의인자들 문서를 공유하는 공동 투자의 현상들 또 지분을 쉐어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비겁들하고 뭔가 권한이나 권리나 자격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맞닥뜨릴 그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갑목일간 분 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분까지 계셨냐면 그 이민계묘년 이렇게 지나실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문서는 그대로 두고 따님하고 본인하고 사는 집을 바꿨어.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실제로 그쵸 그렇게 자기 문서를 터전을 이렇게 완전히 바꾼 건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서를 공유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사를 달고 들어와 가지고 정화일간한테는 지지가 사유축이나 이렇게 해묘미로 걸리기 때문에 사유축은 합으로 그렇죠? 해묘미는 격각이나 충으로 다 반응을 하죠. 예민하거나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겁재들하고 공부한다. 뭐 고2나 고3 이 정도면 기숙사 가서 공부하는 것도 되겠죠. 역마지에 있으니까 그렇죠. 역마 문서 따라서 어디 원거리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가 되기가 쉬워요. 을사로기 때문에 사중에 정화가 보면
예, 경금이 정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현실적인 어떤 자격, 현실적인 투자, 현실적인 문서 이런 것들이 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똑같이 그렇죠. 병화일관 같이 똑같이 무토하고 경금하고 병화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병화가 들어있는데 그대로 보면 이 관련성, 관계성으로도 보면 이거는 이미 을목이 효율을 을사로 해서 해결을 한 상태라고 보는 거고 지장간의 어떤 스타트점, 시작점을 보면은 정화가 무토를 만나는 거는 이게 상관인데 그렇죠? 상관 생재의 모습인 거고 상관 생재인데 이거를 이렇게 온화복로라고 해서 그 상당히 정화가 즐겨하는 에너지입니다. 정화가 잘 쓰는 에너지예요. 이거는 정화의 열기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무토가 정화의 열기를 화롯불에 이렇게 온기를 보관하듯이 담아주는 그런 형태. 그리고 요거를 화련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련진금이다 얘기를 해서 정화의 열기를 가지고 이 경금을 딱 타겟화시켜서 목적을 부여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경금을 쓸모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병화를 만나는 거는 사중의 병화를 만난다는 거는 지지이지만 그렇죠. 지지이지만 이거를 병탈정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병화의 이 광명이 정화의 빛을 흐릴 수 있는 이렇게 빼들어갈 수 있는 겁재이기도 하죠. 겁재이기도 한데 그러한 작용력이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항상 끄트머리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인자가 있다, 형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사중의 병화가 세운에서의 흐름으로는 그 다음 해의 가장 큰 불로, 가장 큰 열기로 병오로 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뭔가 문서적으로 개입이 일어나겠죠. 이게 사회 각계각층의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형태로 뭔가 스타트점, 사오미의 시작점, 사유축의 시작점으로 해서 시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가불이든지 어떤 성과라든지 진행되는 거에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오년의 가부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오가 병화일간한테는 비견이 되지만 정화일간한테는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죠? 겁재로 또 60년 중에 오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왕한 에너지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성패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수기에 의해서 관을 쓴다든지 이렇게 뭔가 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화기들이 조절되는 구조였고 만약에 해자축 임묘진을 나름 잘 쓰셨다라고 하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을사년에 뭔가 새로운 투자, 문서 투자라든지 새로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변곡점을 이 운 중에 물론 대운도 봐야 되겠지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즉 문서 투자를 조심을 좀 하시라. 이런 부분들이고 만약에 임묘진, 뭐 특히 해자축 이런 부분, 관내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에너지는 그렇죠. 이렇게 그 명리 용어로 비거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 힘이 강해지고 그렇죠. 내가 힘이 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일간이 뭔가 화극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비겁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내 힘을 강화를 해서 그동안 내가 역량이 딸려서 내 차지로 하기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결과물을 이게 재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과도 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년도 그렇고 그렇죠? 내년도 그렇고 향후 몇 년 동안들은 몇 년은 이렇게 무리지은 비겁들이 이렇게 재성을 경쟁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적인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시발점은 시초점은 문서로 시작될 거란 얘기예요. 문서로 을목을 가지고 겁재가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을사 욕으로 달고 있고 뭔가 새로운 재물 기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화일간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지지가 어떤 형태로 합이든 충국이든지 간에 내가 일지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그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천간의 구조로 보면 이렇게 뭔가 천간에 오는 을목들은 지지의 이러한 묘나 미나 이렇게 진토 중에 목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는 동일한 간지로 있을 수 있죠. 정묘일주나 정미일주, 정지는 없더라도 그러면 이러한 두 일주들은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내가 반응해서 뭔가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어서 더 좋은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내 일지 안에 있는 인성을 잘 쓰는 경우예요. 그냥 전체 8글자를 안 보고 인성의 생을 받고 인성을 잘 쓴다라는 것은 그냥 신양명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인으로 나를 일간을 생하는 구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구조 아니다라고 하면 이미 을목이 떠서 을목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해서 겁재를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겁재는 결국 내 힘을 너무 오버사이즈로 가게, 오버플로우로 가게 충동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뭔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결과는 그런 탈재라든지 이런 폐재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귀결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조금 더 천간 을목에 대해서 더 솔깃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겁재가 와서 한번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 이런 반응하는 글자가 없으면 특별하게 내가 반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더 이렇게 그렇죠? 밀접하게 세운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실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도 이런 글자들은 천간에 어떤 글자하고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면 경금이 드러나 있으면 그 을목은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합의 근본적인 의미는 충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생의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꾸려서 작당해서 뭔가 계획해서 에너지가 만나서 뭐를 이렇게 유형화시키고 산출하고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이세가 자녀가 이렇게 생산이 되듯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서하고 재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을사가 사중에 경금하고 같이 을경합의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 반응을 합니다. 더 을목에 대해서 그러한 예민한 민감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원국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경금을 천간에 있는 떠 있는 경금이 부담스러운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승전결 본중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는 반응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정화일간인데 경신월주다. 그러면 일단 제격이 되고 힘들겠잖아요. 내가 감당하기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묘일주다. 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기세를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을사하고 하면 천간에 묘중에 을목이 올라가서 을경하고 합을 하고 그렇죠. 지지의 사화는 사신하고 육합을 한단 말이에요. 경신 관련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있는 글자의 경신을 만약에 부담스러워했다라고 하면 내 머리, 내 아이디어, 문서가 경신을 감당하고 조절할 만한 사화가 와서 일간한테 걸록을 치고 사화를 사신으로 사화가 신금을 딱 잡고 묶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경신을 내가 감당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 제다신약 구조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유불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적인 성향으로 경금을 내가 잘 쓰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을목에 의해서 묶이는 거예요. 겁지가 달고 들어온 을목에 의해서 내 터전, 내 어떤 일터, 내 환경,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으로 천간의 구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그 개수가 아니면 임수가 관성이 사라지고 사화의 생을 받아가지고 일간이 왕해지면 결국은 이렇게 일간이 왕해진 에너지가 이렇게 관성의 통제력이 사라지면 결국은 식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식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천간의 을목은 그 기토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 잘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토를 딱 어때요? 배출구를 묶어버리는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밑에 사화는 더 일간을 생하고 왕하게 만들고 또 일간이 왕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표출해야 되는 그 설기구를 왜냐하면 이게 편인 도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식신을 위주로 잘 쓰시는 분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답답하다인 건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일간을 생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뭐 공부하느라고 연구하느라고, 그렇죠? 어디에 내가 어디 매몰돼서 몰입해서 뭘 하느라고 내가 바깥 일 신경 쓸 일 없다, 신경 안 쓴다, 이런 것도 되는 게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도식 현상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아파가지고 어디 탈나가지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뭐 습관되든지 어디 요양기관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상황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거를 십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지지의 사화가 들어서는 일지를 많이 자극을 하기도 하는데 사화는 항상 모든 일주들한테 일간한테 역마성이고, 그렇죠? 역마고 사유축의 지살이고, 그렇죠? 또 정화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사유축에 사로 들어오니까 같은 그 지살적인 뭔가 스타트가 걸리는 이런 에너지들이 속성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성향들이 있는데 생지의 성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지에 항상 이렇게 인사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지 말고도 아니면 어디 월지나 시지에 이렇게 인이라든지 이렇게 신이라든지 그리고 해수라든지 이런 글자들, 물론 사화도 이렇게 복음이 되겠죠. 복음, 이거 좀 이따 일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정화일간한테는 이게 다 정성으로, 우리가 편성 정성이 있는데 정성으로 이거는 정인, 정제, 선을귀인, 정관으로 지지, 이렇게 그 재관인 3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성의 재관인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에 떴으면 아주 사회적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에너지인데 지지의 인자들도 지지의 현실적인 이런 작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화가 와서 합과 충과 형으로 복음으로 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만약에 주변 지지에서 이런 인자들이 글자들이 있어서 뭔가 내가 쓰는 구조라고 하면 재관인은 정관, 정제, 정인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명리에서의 가치나 중요도가 편회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렇게 낮은 단계로 평가절하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반의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일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성으로 일단 우선 십성의 옷을 입혀본다라고 하면, 근데 정화일간이 사를 본다라는 거는 재관인이 다 반응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정화의 겁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겁재의 도움으로 그런 것을 테이크할 수도 있고 겁재한테 내 기반을 뺏길 수도 있어요. 다른 10가지의 일간들 중에서도 특히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의 변동이 을사년에는 정화일간한테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일간하고 달리 유심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화가 을사를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한테 뭐 좋은 운이다, 모든 사람한테 나쁜 운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한 3년이 이렇게 수목에서 관인의 운동에서 이렇게 인비로 식으로 정미까지 이렇게 가는 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의 운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극명해질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요? 재물적인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담에도 문지방 넘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일간한테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다? 문지방이다. 을사년이. 그래서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결정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고, 내가 수목운을 잘 써왔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운이 조금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쨍하고 뭔가 이렇게 볕들날 이렇게 온다라고 오고 있다라고 크게 보셔도 무방하시다. 이런 끝. 끝.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일간별로 일주별로 이제 어떻게 작용할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그래도 따져볼 수는 있겠죠. 따져볼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정화일간이 해수 정해일주일 때 그렇죠? 정해일주인데 이렇게 이제 을사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욕지를 가지고 뭔가 비록 편인이지만 그냥 그 왕한 간목의 모습으로 또 순조롭게 빨리 역마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들어오는 그러한 속성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다른 어떤 을년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천간의 모습은 생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생이 뭐 이렇게 지체된다거나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 을목이 아까 좀 전에 살펴봤듯이 뭔가 지지의 글자 중에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해 중에는 그렇죠? 무토 있고 간목 있고 임수 있으니까 일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거는 비교적 그 지지의 묘목을 놓고 있는 일지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약한데 어쨌든 이 모습이 일지도 그렇죠? 정에는 이렇게 그 정임합을 하고 있고 안명합, 명암합을 하고 있고 정관을 놓고 있고 그 천을귀인이기도 하고 천을귀인도 하고 그러니까 정화는 일지의 임수를 일지의 임수는 정화를 이렇게 딱 서로의 끌림으로 이렇게 딱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와서 사화가 이렇게 해수를 딱 작동시키고 자극시키고 동요시킨다라는 거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세운에서 오는 충은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이다. 예외적인 경우에 충파가 되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글자가 깨지거나 아니면 육친을 얘기할 때 사라지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충동인데 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년까지 올해 진해 원진 했겠잖아요. 그렇죠? 진해 원진까지 걸렸던 부분이 뭔가에 진행됐던 상황이 있어요. 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 상황하고 이렇게 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의 상황 변화라는 얘기예요. 상황 변화.
자, 상황 변화가 자, 내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화 일간이 해수하고 유정한 관련성이 있는데, 자, 여명이라고 하면 내 배우자하고 유정하다는 얘기고, 남명이라고 하더라도 해수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친하고 유정한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되거나 내가 매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충을 하면 일단은 다른 충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지가 다 운에 따라서 충이 있을 수 있는데, 천간 지지하고 이렇게 안명합이나 자합을 하는 일주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충을 하면 그 합력이 느슨해지고 그 해만큼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정화를 그동안 안정적으로 잘 써왔던 명이라고 하면 기반의 상실이니까, 정관이니까, 그렇죠? 불안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정화, 이 해수가 나를 너무 칡덩굴 같이 엮어댄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다면 어때요? 뭔가 자유스러움, 홀가분함,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이 일지 해수가 어떠한 그러한 그 원국에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지의 수가 일간을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정예만 자체는 놓고 보면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전체 8글자의 배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합이라고 하더라도 수국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간이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 주변 상황이 관성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그쵸? 긍정적인 구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안정 구조인데, 그쵸? 사화가 와서, 겁재가 와서 나를 더 강화시키고 일간을 생하고 일지 기반을 흔들어대니까 그런 경우는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근데 자월에 해수가 되고 해월에 자시가 돼가지고 관이 국을 이룬다든지 이래가지고 관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어려워. 그런 경우는 어때요? 겁재가 와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도움을 뭔가 해결을 하게 해주는 인재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역마가 와서 일지를 작동을 시키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충에 의해서, 그렇죠? 이러한 변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고 천간이 내가 한 몸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바꾸면 이모잖아요, 그렇죠? 바꾸면 정해고 이렇게 간지가 자합하는 일주들이 있어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일주들하고 달리 이런 충국에 의해서 천간 충국, 지지의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충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인데 해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영향받고 작용받는 데미지가 더 커요. 충에다가 수국화까지 같이 일어나니까. 근데 내년은 충만 일어나는 거예요. 극까지는 안 일어나는 거지. 왜냐하면 원래는 수가 화를 극하는 작용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사중에는, 그렇죠? 사중에는 이러한 이게 무토 같은 에너지들이 있죠. 무토도 있고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간목도 작용을 해서 서로 작용이 있는데 또 경금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간목을 이렇게 금극목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서로 간에 안에 있는 글자들이 영향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우선합니다. 우선. 그러면 사화가 갖고 들어오는 지장간은 이미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겁재라는 거예요. 겁재. 그러니까 겁재에 의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누리던 합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요동치거나 이렇게 변동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양한 형태로 일간이 일지자리니까, 그렇죠? 특히 일지의 여러 가지 십성 중에서도 정궁에 이렇게 정성이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항상 충과 합과 복음이나 이런 에너지들은 이 사람이 현상적으로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합충에 의해서 일지자리들이 특히나 이렇게 뭔가 배우자 성이 들어있을 때는 들구남이 생길 수가 있다. 들구남이. 그러니까 뭐 작은 거로는 뭐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거리 발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도가 좀 더 이렇게 가중이 되면 그 인연줄의 들구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사화가 이제 인월의 해수이거나 이렇게 이제 인시가 되면 이렇게 그 이민시가 되는데 천합지합이 돼서 정해가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사화가 와서 뭔가 이런 작용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그 자극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은 충에 반응을 하고 충은 합에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결혼 정년기에 있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청춘 남녀들은 배우자가 쑥 안방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거의 십성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작용력이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정관에 대한 작용력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밀한, 그렇죠? 내면적인 이런 그 부부궁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이런 그 성향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그 정에는 태지로 놓여 있는데, 태지 같은 에너지들은 약한 에너지들이죠. 이렇게 절, 태, 양 이런 에너지들은 외부의 형충의 자극을 받으면 다른 에너지들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일간 자체로는 만약에 이런 구조가 예를 들어 4월에 5월에 정화에 어딘가에 이렇게 일지 횟수를 감당할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특별하게 개념치 않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냥 횟수 자체로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현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정에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해중에서 임수가, 그렇죠? 해중에서 임수가 투관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정관인데, 나도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관의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서 월간이든 시간이든 연간이든 있어서 내 안에 지향점을 가지고 월간에 직업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넓게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인자들이 작동이 되면 그거는 관에 대한, 직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그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내 문제, 가족 문제, 가정 문제, 또 정관은 남자한테는 자식이니까, 그렇죠? 자식이 뭔가 잠깐 내 품을 떠날 문제,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역마지의 충이고 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동 간에 어떤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해중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들어와서 자극을 하면, 해중의 임수나 무토는 정화하고 연결된 인자가 아닌데 정의 일주들이 해월의 정화일간도 마찬가지고 간목이 장생받고 있어가지고, 간목은 나를 생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건강 요인도 되는 거예요. 나랑 연결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 간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유념을 좀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일지 배우자의 그런 어떤 그 세퍼레이트 상황이라든지 뭔가 이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점은 해수가 그동안 어떤 작용을 나한테 하고 있었느냐, 일지 밑에서 이런 거에 따라서 사화가 특히나, 그렇죠? 일간을 왕하게 하고 사중의 병화, 또 그리고 사중의 무토는
충하면서도 상관, 경관의 이러한 작용력을 수반을 합니다. 일지의 어떤 충국의 작용력에 의해서. 그래서 꼭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변동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변동 요인이. 그래서 일지 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젊은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후에는 그 배우자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들고남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내가 안명합을 하고 있고 안명합이 풀어지는 형국이니까 조금 더 그러한 육친적인 이런 변화 변동성이 좀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상관의 에너지가 내 그 관성을 이렇게 극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내가 자리를 옮기고 싶은 마음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오년에는 더 수기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오해 암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체로, 그렇죠? 수 자체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수를 잘 썼다라고 하면 그런 충동 요인이 있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직장에서 원거리 발령을 낼 수도 있어요. 원거리 발령을. 그럼 내가 정관이니까 난 안정적인 직장이나 관을 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순간 폐지의 성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표낸다든지 뭐 다른 직장 알아본다든지 진로 변경한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참고 갔다 오시라. 갔다 오시고 그렇게 좀 쓰시는 게 좋다. 운이라는 거를.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 내면 자리, 안방 자리, 자식 자리, 내 관 자리 이런 것들을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변화 변동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 정사일주가 만약에 해충을 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정사일주가 분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관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근데 정해일주가 사화의 충을 받는 거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놓여져 있는 모습이. 그 충을 정해일주 자체가 감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섣부른 그런 판단을 좀 하지 마시고 좀 있는 자리에서 좀 버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천을기 일주들이 이렇게 뭐 정해, 태, 정유, 장생, 그렇죠? 계사태, 계묘, 장생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생받고 태지로 있기 때문에 그 본연적인 속성은 주변의 서포트라이트, 주변의 후원, 주변의 관심 이런 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이런 생뚱맞은 그런 제왕 기운이라든지 겁재 기운이 와서 자기 흔히 말하는 터전을 흔들어버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선천적으로 예민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묘, 그렇죠? 묘가 을사를 보면, 그렇죠? 정묘는 이제 편인이고요. 편인이고 현침이고, 그렇죠? 편인이고 현침이고, 흔히 중년했을 때는 이게 이제 묘파성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흔히들 명리에서 얘기할 때 이게 이제 글자가 문 열고 묘시에, 그렇죠? 문 열고 묘시에 살인문 열고 뭔가 농사지로 나간다든지 문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 노자가 이렇게 그쵸? 떡잎이 벌어진 이런 형상이라든지 이렇게도 보고, 이건 도화죠. 도화. 그대로 도화입니다. 이게 알란자하고도 이렇게 그 유사하게 돼서 그러면서 왕지를 깔고 있고, 그쵸? 왕지를 깔고 있고 도화 기운이고 이런 글자들인데, 을사는 내가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묘중에 을목이 천간으로 딱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내가 평상시에 내가 추구하는 학문적인, 문서적인, 지식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죠? 그게 천간으로 떠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거를 드러낸다든지,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싱크로율이 인성에, 내가 갖고 있는 본래 인성의 코드하고 딱 맞는 거예요.
천간의 모습이.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일지에서 생 받고 있는데 천간에서도 생을 하고 들어오니까 뭔가 겉의 모습은 어떻다? 순조롭게 보이는 거죠. 순조롭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내 인성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도화 인성이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어떤 솜씨, 어떤 능력, 안에 인성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펼쳐보는, 항상 이제 내년은 사중의 경금이 암암리에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죠? 이렇게 생하고 들어오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생하고 들어오는 모습이고, 내가 반응을 하죠. 사화를 생하려고 합니다. 겁재가 갖고 들어오는 문서에 나도 받아들이고, 나도 내가 생하려고 해서 호응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을사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동안 나는 꿈만 꾸고, 생각만 하고, 공상만 하고, 궁리만 하고, 계획만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재성을 만나가지고, 뭔가 그 아이디어를, 그 창작에 대한 구상에 대한 뭔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그게 뭐 때문에요? 경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중의 경금 때문에. 예. 그 사중의 경금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을경합을 하죠. 이렇게 사중의 경금하고, 묘중의 을목하고는 을경합을 합니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순조롭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정화일간, 특히 정묘일주는 이민년부터 꿈을 꿔왔어요. 이민, 계묘, 갑진, 신왕, 신양명을 떠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성이 계속 나를 생해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인성의 그 에너지가 차고 넘쳤지. 지금 정도 같으면. 공부한 사람은 시험 공부, 자격 공부 오래 한 거고, 뭔가 이렇게 기획하고 궁리하고 뭔가 사업 구상한 사람들도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거를 인성이라는 건 나를 살찌우고 나를 생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을목이, 그쵸? 을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묘중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쵸? 겁재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침 주변에서 그 누군가가 뭔가 내가 구상하고 내가 뭐 생각하고 아니면 반대로 내 생각을, 내 구상을,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딱 정묘가 맞이하는 을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천간지지가 결국은 목생화, 이렇게 화가 왕지로 이렇게 그늘받고 목생화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겉으로의 모습은 갈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외부의 겁재의 인성은 나를 생하고 내 인성은 외부의 겁재를 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묘목은 승목이 돼서 이렇게 다른 어떤 일주보다는 이렇게 수기의 조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체로는 어떤 그 조절 베이스가 있어요. 정묘가 보는 을사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뭔가 이렇게 을목을 내가 이렇게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써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괜찮죠. 겁재가 갖고 들어오는 기반에 의해서 내가 힘받으면서 내 계획이나 구상을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반대로 내가 을목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구조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겁재의 유혹에 의해서, 겁재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문서가, 그쵸? 그 문서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사화로 불타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누차에 걸쳐가지고 그게 을사가 욕지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생에 의해서 왕해진 일간이
결국은 이제 을사년 지나고 말미 정도 이렇게 되면 그러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뭔가 결실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귀결이 될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생의 모습에 의해서는 이거 뭐 생도 아니고 뭐 무슨 형도 아니고 충도 아니고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생이니까 생은 이렇게 잘 순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을목은 을병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을목이 외부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또 내 묘목은 묘진사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의 외부의 청간지지 에너지가 그대로 청간의 모습과 같이 지지의 모습도 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전혀 갈등 요인이 없거나 안 생기거나 적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그렇죠. 크게 보면 여기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겉의 모습으로의 그러한 이렇게 목생화의 모습 이면에 격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단절 현상이 있습니다. 이 격각 자체가 역마니까, 충이잖아요. 해묘미하고 사유축이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생의 방향성, 생의 에너지의 이런 흐름의 방향성에 따라서 자칫 여기도 뭔가 진행되는 사안들의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흠결이.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의 을목, 묘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들은 특히 이제 미중의 을목, 묘중의 을목은 일지의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편인이니까 십성으로 보면 이렇게 편인, 뭐 계모라고도 하고 모친이라고도 하고 이런 글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따질 때 궁과 성이라는 게 있어요. 궁과 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으로 남명한테는 재성, 여명한테는 관성이 배우자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성들이 들어앉아 있는 자리는 궁이란 말이에요. 궁과 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궁이 먼저입니다. 궁이. 그러니까 궁이 토끼 같은 형태로 묘파작용도 하고 편인작용도 하고 생목매연작용도 하고 모친같이 잔소리작용도 하고 이런 형태로 남명 같으면 정묘로 놓여 있는 거예요. 정묘의 형태로. 근데 이 묘중의 본기인 을목이 천간에 드러났다라는 거는 을목이 안방에만 묘중의 을목이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날 일이 생기는 거지. 드러나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품을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나가서는 경금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을목이 그냥 이렇게 금이 유금이나 신금이 배우자가 아니라 묘중 을목을 배우자로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이 뭔가에 또 이렇게 합의 글자를 만나서 한 번 더 이렇게 변환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배우자가 이렇게 외부 활동하는 운, 또 이렇게 재성하고 합을 하고 을목 입장에서는 관성이잖아요, 그렇죠? 재관을 다 어떤 목적성, 일, 돈벌이, 직업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재관이는 다 왔다 갔다 이렇게 기운을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안방만 지키질 않고 나가서 뭔가의 일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부분들은 또 부차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묘일주들은 내가 쓰는 인성적인 부분은 천간지지로
순일하게 생의 흐름을 놓기 때문에 표면적인 거는 만약에 내가 사오미에 뭔가를 꽃을 피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괜찮죠. 괜찮은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관련 작용수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그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임묘진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 진년도 천간으로는 이렇게 정묘일주가 그렇죠? 정묘일주가 정인이 생하니까 괜찮았단 말이에요. 나는 편인만 쓰고 있는데 정인이 생을 해오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올 하반기 들어와서는 이제 진이 원래 묘는 그렇죠? 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술하고 이렇게 원래 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의 근거 에너지를 이렇게 끊어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상해다, 상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묘진의 목국도 형성을 하고, 또 목국토의 현상도 이루어지고, 또 그 이면으로는 묘목이 항상 터전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 근거를 충하니까 만약에 마찬가지죠. 진이 원국에 따르면 진이 합을 하려고 하는데 충을 하니까 암암리의 그 글자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을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갑진년에 묘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작용력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반발력에 의해서 일지자리가 여명도 마찬가지. 여명도 그대로 어때요? 이 묘목을 배우자성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딘가에 남명의 경금이 있고 여명의 임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같이 겸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지자리는 좀 힘든 역할을 하는데 떠 있는 자리는 어때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겹치는 거야. 그런 작용들이. 근데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일지자리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바깥의 남자, 바깥의 여자인 거야. 그냥 볼 때 있으면 좋아요. 안방으로 들어와서는 힘든 역할을 하는 거야. 볼 때 있는 경우들이 약간 힘든 작용을 해. 근데 어때요? 안방에 들어가면 좋은 작용을 해. 그러면 좋은 거야. 무덤 파고 들어갈 때 좋은 건 좋은 거야. 이거 판단하는 게 쉽진 않은데 결국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래서 특히나 왕지에 있는 묘목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일지 배우자 자리에 변화 변동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가 있죠. 겁재가 가져오는 이런 문서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거리의 어떤 투자도 되고 원거리의 어떤 공부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미일주나 정묘일주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을사년에 유학 준비는 많이 합니다. 공부가 격각치니까. 뭔가 지금 환경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딴 데 역마성, 이동성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지자리가 이렇게 선전작용이 들고 이런 작용에 의해서 배우자가 뭔가 외유를 떠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배우자한테 올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잘하셔라. 아니 배우자가 고개 내미는 운이니까 맞잖아요.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특히 중년의 나이에 처해 있으면 어떻다란 얘기예요. 12지지 12글자 중에 이게 한번 갈라지는 그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갈라질 거야? 이런 때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론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언제 그럼 그게 어느 때 반응되는 거냐? 뭔가 일지자리 있는 에너지들이 중년 기간 중에 10년이나 20년 중에 걸치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 반응을 해서 상대방 글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비교적 왕지로 도화지로 이렇게 딱 실자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묘고지에서 올라오는 거는 좀 영향력이 좀 덜하게 암암리에 그렇죠? 그 반동력이나 작용력이 조금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묘는 그대로 왕지니까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정묘일주는 묘목을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묘목의 생에 의지하는 구조라고 하면 긍정적인데 묘목이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는 구조는 떠서
을목이 돈 벌려고 나갔는데, 돈 벌려고 나갔는데 어때요? 돈은 못 벌고 돈만 까먹더라. 해석 참 쉽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는 해석은 원사이드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단 어떻다? 분명한 거는 공통적인 거는 을사년에는 정묘일주는 일지 묘목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지 자리까지 모친을 따지지는 않지만 뭐 연월에 업되든지 그러면 모친 관련 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 관련 십성으로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 모친 관련 또 이렇게 자격이나 뭐 공부 문서 관련 이런 그걸 그대로 문서가 나가서 뭔가 재성을 득하려고 하는데 결론이 길로 날지 그렇지 않을지는 원국에 작동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명한 건 공통적인 거는 일지 정묘일주는 반응을 할 개연성이 가능성이 다른 일주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정미일주 되겠죠, 그렇죠? 정미일주고 이게 이제 을사를 이렇게 보면 을사를 보면 정미는 이게 이제 식신이죠. 정축도 식신이고 정미도 식신인데 조금 다르죠. 이건 이제 그 인성의 고지가 되고 미토는 현침도 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어떤 이성사라든지 뭐 이렇게 결혼 시기 뭐 계기 뭐 또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홍염도 보기도 해요. 그래 정미를 홍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축도 식신이지만 정미식신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쓰이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을사를 보는데 이 정미에는 그렇죠. 이렇게 본기인 기토 말고도 을목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정화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를 만나면 이렇게 사오미의 방국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화가 정화를 본 원래 겉의 모습으로는 화생토의 형국이 돼서 일간이 설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설되지가 않아요. 이게 온기가 이렇게 모여지는 형국이고 온기지 열기라기보다는 정화의 강한 이걸 이제 양화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화가 정화를 만나가지고 불꽃이 더 세지는 형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오미의 미토는 아주 이렇게 조토가 돼가지고 열토란 말이에요. 온토. 이런 형국이 돼서 그래서 이 경우를 관대다, 음간, 정화, 양인이다, 음인인데 음간 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력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게 정미일간이거든요. 정미일주인데 이렇게 천간으로는 이렇게 생하고 들어오니까 여기도 미중에 을목이 반응을 하죠. 자, 을목이 진중에 을목이 있고 미중에 을목이 있어요. 자, 진중에 을목은 인묘진하니까 그렇죠? 목운동을 바로 마친 거예요. 진중에 을목 만약에 이 사람이 진일주는 안 되겠지만 어딘가 진이 있어서 왔다라고 하면 인묘진에서부터 작년까지, 내년 기준 올해까지 뭔가에 내가 다루어왔던 그런 편인 공부, 편인 자격, 편인에 대한 관련성이 되는 거지. 근데 정미는 항상 미중에 뭔가 편인에 대한, 그쵸? 편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도식도 될 수 있고, 어떤 그쵸?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해묘미라고 하는 거는 임묘진 사오미의 해월부터 시작됐던 목의 생애 운동을 완전히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생각하기에는 과거 오래전부터, 과거에서부터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공부, 자격, 그게 홍염지에서 올라온 거니까 미토일간 입장에서는 편관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내 재능이나 재주나 이러한 능력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깃발을 세우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거를 내가 이렇게 공부로 이렇게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죠. 이걸 만약에 문서로 쓴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문서 기운이죠. 예전에 과거에 뭐 길게 가면 을미년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근데 어쨌든 정미일주 자체가 이러한 식신의 그죠? 이게 꽃밭에 별무리가 드리워진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술적인 자기의 끼 발현하려고 하는 끼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기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미중에 기토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을목이 올라올 수도 있고 정화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을목 인성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자격을 이렇게 포맷 갖추기 위한 뭔가의 공부, 뭔가의 문서 이런 것들이 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일지자리에서 홍염지에서 올라온 거는 그대로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끼들을 내가 발현한다, 드러낸다, 인성으로 드러낸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정미일주는 을사를 보면 천간의 을을 보면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사화를 달고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사화를 달고 들어와서 이렇게 화생토를 이렇게 하죠, 그렇죠? 화생토. 화생토를 하니까, 이렇게, 갑진, 을사, 병호, 정미죠. 그죠? 그러니까 갑진, 이건 뭐, 꼭 이런 것까지 안 따지셔도 되는데, 갑진순이면서 천간지지의 생의 흐름이 목생화, 화생토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일지자리가 뭐, 컨플릭이 생긴다든지 어려운 요인이 생긴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정묘일주보다도 같은 해묘미 운동이지만 이 사오미의 미토가 차지하고 있는 시공간적인 그러한 배경 때문에 그 에너지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미중의 을목이나 미중의 정화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정화가 미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올리면 기토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정화의 이 빛이 광이 기토한테 쏠려가지고 이렇게 싹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미토를 만나면 이 정화가 그 열기가 온기가 거기에 이렇게 가둬집니다. 가둬져서 열기가 이렇게 어디 배출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지는 이런 부분이 돼서 그 갇혀진 안에서 드러난 그렇다고 해서 폭발성이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런 열기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집중하는 에너지를 가져요. 집중하는 에너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하려고 하는 어떤 식신에 발현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요리가 됐던 내 현침이니까 예민한 거니까 재주가 됐던 재능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아주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 이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에 뭔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일 때문에. 근데 내 스스로도 그런 열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외부에서 사화가 와가지고 일간을 더 강하게 하고 지지로는 사화가 더 열기를 더 조장을 하는 거죠. 묘목은 자체가 승복의 성향이 있어서 자체 음양조화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요 글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조열한 일주인데 은근하게 양화같이 맹렬하진 않지만 정화 그렇죠? 근데 지지에 제왕지를 놓고 그래가지고 천간지지가 다 상당히 조열해질 수가 있다. 조열해지면
결국은 이 사중에는 정화일관한테는 무토가 굉장히 상관이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을. 그러니까 원국의 어떤 습토라든지 수기의 조절이나 조화가 조금 약한 구조라고 하면 좀 이런 거죠. 이렇게 한증막에 이렇게 불가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열기로만 이렇게 차고 그 열기가 순조롭게 좀 배출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화 자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을목일간한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화가 미토를 생하는 거 이렇게 생이 됩니다. 생이 되는데 둘 다 난하고 조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은 양권에서의 그렇죠? 양권에서의 생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애 효율성이 그렇게 생산적이진 않아요. 생이든 뭐든 극이든 충이든 음양이 만났을 때 그 에너지의 서로 결합작용이 충에 의해서 합에 의해서 뭔가의 이렇게 변화의 전환점을 이뤄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화가 미토를 생하는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원국에 조금 조율이 좀 조절이 잘 돼 있는 경우는 을사를 잘 감당을 하죠. 잘 감당을 해서 좀 쓸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금수 기운이 좀 약화되든지 이럴 경우는 오히려 내가 반응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미중의 을목이 떠가지고 반응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분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목이. 그러니까 분목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성이 타는 거고 문서가 사그러지는 거고 처음 시작 대비 결과물은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도 다른 데에서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던 학생 중에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거기서 정미일주였었는데 여명이었단 말이죠. 여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병인대운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정미일주죠, 그렇죠? 정미일주인데 이렇게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자리를 못 찾은 거야. 못 찾아서 이제 뭐 할머니하고 엄마 통해서 이렇게 같이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뭐 본인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돼서 이제 독일 쪽으로 이렇게 유학을 내년쯤에 이렇게 갈 거다.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구조야말로 정화일간이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축의 해수에서 관살 에너지가 정화를 꺼트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한데 그나마 이런 어떤 해미의 목국에 의해서 이렇게 목생화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공복기운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운도 이렇게 이제 을사가 되면 이런 거죠. 을사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미중에만 있고 드러나 있는 비겁이 없단 말이죠. 근들이 그렇죠. 이런 근들의 의지에서는 쓰는데 식상이 많고 그렇죠. 식상이 많고 또 이렇게 관살이 월주를 이렇게 세력을 점해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한테는 이러한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오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비거운이 이렇게 충치고 여기까지 다 격각이잖아요, 그렇죠? 사화가 오면 해미를 하는데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움직이니까 어때요? 땅을 움직여서 떠나서 그렇죠. 을 달고 들어오니까 공부하러 간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습기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화가 미토를 생하는 게 순조롭게 사화가 조절돼 가지고 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병인정묘 운은 20년 운인데 굉장히 잘 쓸 거라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러면 디테일하게 뭐 디자인 쪽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순수를 해야 되는지 실용을 해야 되는지 계속 몇 년 동안 고민한다 이거야.
왜? 이게 식신생재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돈 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용을 한다고. 근데 본인은 순수를 먼저 깔고 있잖아. 그렇죠? 목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순수 먼저 하고 나중에 실용하시라고. 만약에 실용해도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후회한다, 본인이. 계속 순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순서로 봐서는 내가 일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순수가 먼저지. 그러고 나서 연결인자가 이런 대운이 오면 감당할 수 있다가 되니까 나는 충에 의해서 어때요? 실용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교통정리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람한테는 인생의 커다란 전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4월에 5월에 정미일주인데 뭐 5시다 4시다 이러면 오히려 정사는 아주 이렇게 불타버린 재만 남을 수 있는 이런 형국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일지미토가 이렇게 식신이고 언행이고 표현이고 이런 것들인데, 사화가 더 가세하고 사중에 상관하고 더 가세를 하면 내가 더 예민해지고 식상의 언행이나 행동, 그렇죠? 말,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게 일어나고, 그게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현침작용이니까 본인 스스로를 침으로 찌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괴롭히나? 이렇게 연관될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절되는 경우라고 하면 잘 쓰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발휘, 역량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하러 간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오미 잘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희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일주를 놓고 오는 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그렇죠? 특별하게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어 보이는데, 단 원국에 좀 조절인자가 있어야 오는 운을 그대로 다 내가 받아서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문서 잘못 잡아가지고 병호 정민년에 엄청 실이 고생한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런 부분은 판단의 근거로 이렇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일간이 이렇게 사화를 만나는 거, 그렇죠? 사화를 만나는 거. 그 왕지로 놓이고 제왕지죠. 제왕지로 놓이고 유일하게 이제 이게 사중에 병화가 있고 내가 일간이 제왕지로 놓이기 때문에 육식갑자 중에서 나한테는 정제잖아요. 정제인데 이렇게 생록으로 왕으로 생록으로 일지자리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겁재가 돈을 벌어주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사일주가. 근데 워낙에 그 병호일주와 이렇게 음양이 바뀌었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이 화기를 또 이게 생지가 되기 때문에, 병호는 왕지인데 생지의 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화가 그거를 잘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정사가 갖는 거는 사중에 장생받는 경금을 나 일간 정화가 이렇게 사중에 병화하고 같이 상관생재하기도 하고 병정이 같이 경금을 보기 때문에 쟁제,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예요. 재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그런 구조인데, 천간의 모습은 어쨌든 이러한 문서나 이런 것들이 생하고 들어오는데 일지에서 반응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월이나 시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자들이 비교적 있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체감적으로 연결을 가지고 나한테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일지 배우자가 반응할 일, 마실 나갈 일, 외유 나갈 일, 뭐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는 문제는 뭐냐면 나랑 똑같은 운이, 그러니까 내년이 을사일주한테는 천간지지가 복음이지만 여기는 천간은 아니죠, 그렇죠? 지지가 복음인 거예요, 지지가. 그러면 지지의 복음적인 상황이 어떻게 정사한테는 작동하고 이렇게 움직일 거냐, 작용할 거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화의 모습은 경금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사중 병화 이런 글자들이 천간지지 또 생에 의해서 그러한 에너지를 을목이 더 가세하는 병정화의 세력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작용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겁들하고 사중에 있는 이거는 사유축하는 사인 거예요. 시작점인 거죠. 이런 글자들을 뭔가 쟁하는, 경쟁하는, 쟁탈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두드러질 수가.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이렇게 복음의 형태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다라는 거는 아까 1시간 40분 상담하신 분도 그분이 을사일주예요. 그 자식분이. 내년이 을사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엎드려, 신음하네, 눈물 짓네, 엎어지네, 해가지고, 혹시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상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친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신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일지가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지는 복음이 들어올 때, 같은 기운은 같은 공간에 동일하게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게 기본 모토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기운이 있는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 특히나 이 생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형작용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 이건 생도 아니고 극도 아니고 충도 아닌데 어쨌든 그 에너지가 서로 같은 에너지가 붙어가지고 이 에너지들이 서로 생극이나 합이나 충이나 형이나 이런 게 발생을 안 하니까 이 에너지들이 서로 어때요? 서로 간에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분자 활동, 이런 밀입자 활동들이 막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떻다? 이게 서로 간에 배척하고 밀어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더 증폭시켜가지고 뭔가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활성화시키는 모습들이 그냥 궁의 입장으로 보면 들어온 에너지가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이렇게 요동치고 밀어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있는 에너지는 원국에서 난 정사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화가 들어가지고 내 자리를 흔들어. 근데 이것이 형이나 충같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 서로 밀치는 현상인데 그러면 이 밀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화가 사화를 깔고 있는데 원국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작용을. 자, 이거는 그대로 배우자도 되고요. 배우자도 되고, 동업자도 되고, 겁재니까. 동업자도 되고, 형제도 되고, 동료도 되고, 여러 가지 십성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작용들이, 그죠? 이러한 인자들이 특히 이게 일지 배우자 자리니까 정사일주한테는 이 배우자가 어떤 작용을 하냐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그래서 그러한 작용력이 좋은 작용이었다. 예를 들면 정사일주고 나머지는 다 재관으로만 있다든지 그러면 주변에 둘러싸이는 재관을 감당을 하려면 일지사화의 근거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화를 확 그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니까 분자 활동을 막 활발하게 만드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배우자의 도움, 주변의 도움, 형제의 도움, 후원자의 도움, 협력자의 도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일지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어떤 나랑 팔자 중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친근한 거리에 있는 인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간여지동 일주라고 하는 거는 딴 데서 조금만 거들어도 신왕명이 되기가 쉬워요. 신왕명이. 그럴 때는 일지 이거 화염방사기 일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화가 와서 화염방사기 작용을 하는 거야. 가뜩이나 불꽃이 치열한데 와서 목생화 받아가지고 목생화 받아가지고 천간지지를 다 불바다를 만드니까 불바다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사중의 경금이 녹는단 말이에요. 사중의 경금은 일간한테는 정제가 되고 일간한테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녹는다라는 의미는 떠날 수 있겠지. 재물이 산실될 수 있겠지. 그건 그대로예요. 겁재가 와서 탈지하는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지사화는 또 다르게 그 어떤 균형이 무너지면 화는 병오든 정사든 같은 화가 동일한 일주면 뭐 갑인이다, 을묘다 그러면 천간의 모습, 지지의 모습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될 수가. 그러면 그거는 건강 요인, 즉 심리적인 요인이나 육체적인 요인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돈 잃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 이렇게 떠나가고, 내 건강까지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아니, 어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세트 그런 것 같으네? 그런 게 사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말이 나면 어때요? 문서 때문에, 내가 잘못된 투자 때문에, 왜 을경은 정화일관한테는 투자 문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병화일관한테 투자 문서라고 얘기를 했고, 응? 그쵸? 하나는 편이 들고, 하나는 정제를 들고, 하나는 정인으로 들고, 하나는 편제로 들었기 때문에, 정편이 만나서 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병정화가 다 일간이 록의 왕지에 생을 받기 때문에, 그 자기 임기점을 넘어서, 오버 액션을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물이 어때요? 그렇게 귀착이 될 수가 있는데 귀착되는 모습들은 그게 뭘로 나타난다?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사일주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화기가 본래 왕한데 처음 딱 봐가지고는 음간에 촉불에 별필에 등대불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화기가 치열해 보이지 않아요. 병호일주는 그냥 화 불덩어리인 것 같아. 근데 뒤끝은 약해. 병호가 오히려. 근데 정사는 안 그래요. 이 사화가 끝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화의 그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는 정화를 원래 못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람에게 콕콕 찌르고, 이렇게 못 받고, 박은 자리 돕도 받고, 못이 이렇게 딱 거꾸로졌잖아, 이렇게. 뒤끝이 있어. 뒤끝이 딱 걸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차별 두자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녹이는 거예요. 병화는 경금을 따뜻하게만 하는 거야. 그런 집중력이 있으니까 뭔가 기물의 본질의 속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내 개인적인 성향, 속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성정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이렇게 알고 뭔가 이렇게 대하면, 그렇죠? 뭔가 내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 상황 있을 수 있는데, 유불리에 따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 연결되는 거는 사화가 이렇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분명한 거는 뭔가 이렇게 복음으로도 일지자리가 움직입니다. 을목일간한테 사화는 그냥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자제분이 이렇게 아직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같은 일지자리가 그대로 들어오면 만날 수 있다. 복음운에도 결혼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뭔가 일지자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없으면 들어오고 충은 뚜렷하겠는데 복음도 그죠? 있으면 뭔가 밀려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일주가 그죠? 정화일간이 정해도 천을귀인이고 이렇게 정유일주도 천을귀인인데 장생받죠. 장생받고 천을이고 그렇죠? 천을이고 문창귀인이고 상당히 현실감 있고 재적인 어떤 그러한 성취욕구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고 일제 천을귀인 논 일주들이 대부분 그런 안정적이고 사회에서 보편적인 그러한 어떤 이렇게 이점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들이 많은데 이 구조는 천간은 그죠? 천간은 을목이 생하고 그러니까 천간이 생하고 지지는 이렇게 사유축 합이죠. 원래는
겉의 모습은 극인 거예요. 극인데 이 사유라고 하는 거는 왕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나 축이 오면 그 사화나 축토가 금화되려고 하는 금으로 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게 많습니다. 나 중심으로 금의 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어떤 성향들이 많이 있는데 자, 겉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겁재의 모습이죠. 내가 재를 가지고 있고 문서가 오니까 똑같이 여기는 편재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겁재가 와서 문서가 다 이렇게 합으로 그러니까 합의 유전인자의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밀하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형태가 되는데 천간의 을목은 어떤 형태로든지 남명한테는 인성이고 여명 그러니까 관인 상생을 하고 들어오니까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천간 지지의 모습이 형태들이 그러니까 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관인 상생하는 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지지들도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천간도 생하고 지지도 합으로 들어오는 거죠. 합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유일주는 남녀명을 물론하고 외부 인자하고 합으로 뭔가 진행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자, 흔히 이렇게 그 비겁이 들어와서 내 재성하고 이렇게 합의되는 거를 동업사라고 얘기를 해요. 동업의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죠?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형태들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건데 그것 또한 원국의 나머지 글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천간의 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화가 문제예요. 사화가. 그러니까 사화는 항상 제가 변생용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유금 같은 경우는 더 즉각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유금을 정화가 잘 감당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 사화가 와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작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면 사화가 일간에 이렇게 힘이 돼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화가 바뀌지 않고 모습을 변하지 않고 화로서 작용을 하려면 뭔가 화를 생하는 연결 구조인 을은 지금 약하게 들어오니까 원국에 목이 있든지 화에 좀 세력이 있든지 해가지고 화가 변질되지 않도록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이럴 때 이제 원래 내가 유금을 잘 내가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라고는 그런 경우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글자들 중에서 축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쵸? 왜냐하면 사유축은 그냥 그대로 합을 하니까 유금을 끼고 축토가 어디에 있으면 그거는 비겁이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때요? 그대로 사유축으로 하기 때문에 변죽만 올리고 내가 감당 못할 만한 그러한 판만 만들어 놓고 사라진다요. 왜냐하면 을사년은 1년 365일만 작동하고 넘기니까 바톤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유불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냥만 놓고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일지유금이 천을귀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신왕명일 경우가 좋죠. 신왕명일 경우. 그럼 어딘가에 사화가 있고 뭐 이렇게 가불목이 있고 인묘목이 있고 이러겠죠. 그렇죠? 이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겁재가 와서 이거를 내가 극을 하는 거예요. 화가 힘이 있으니까 화극금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합이라는 명목하에 화극금이 돼서 내 안방에 있는 재물을 빼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빼들어가는 형국이.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화가 사화 역할에 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겁재 역할에 내 힘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때요? 그대로 금으로 화해서 내가 감당 못할 재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유일주는 외부하고의 반응이 아주 나이스하게 갈등 없이 순조롭게 시작이 그쵸? 딱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을사를 내가 잘못 쓰는 구조라고 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겁재가 관여를 했고, 그렇죠? 정화가 보기에는 유금을 어떤 형태로 배우자를 편으로 들고 있어서 정화가 일방적으로 신금을 유중신금을 극하기만 하지 뭔가 합으로 다독이는 이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화 속에는 정화가 어쨌든 십성으로는 정제의 모습으로 있는 거야. 일간이 좋아하는, 그죠? 정제의 모습으로 있고, 유중의 신금은 사중의 병화가 지들끼리 병화가 내 거다라고 합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때요? 서로 간에 이렇게 그 크로스를 해가지고 목적 타겟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서 오는 병화는 유중에 신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이게 내면에서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유의 합의 형상인 거지. 그러니까 합의 위에서 이렇게 내 내면의 깊숙한 자리까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합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합에 의해서 떴다 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남명의 유금은 내가 편성으로 가지고 있어도 일지는 배우자 자리란 말이에요. 특히나 겁재이기 때문에 다른 십성이 와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겁재가 들어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력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을 좀 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유금을 어쨌든 이게 들어와서 겁재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사유축으로 금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사화가 들어올 때. 유금이 있는데 사화가 들어올 때는 내 걸 뺏어갈 것 같기도 하고 내 사업 기반을 넓혀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에 있는 일지 자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다 정편재, 경신 들어있고 이렇게 그렇죠? 경금 들어있고 비겁들이 다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쟁제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이게 니께 내 거 되고 내께 네 거 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구조가 딱 을사년이 들어오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시고, 제가 링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원국에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잘해요. 조정을 해요. 겁재를 다스려서 받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관에 식상생재명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훅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가르마 탈 건 타고 계약서 같은 거 공증할 거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런 부분들로 좀 절차상의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 그 정축이죠? 정축이니까 을사를 보면 정축은 그렇죠? 이렇게 백호가 되고 일간 인묘일주가 되고 재고를 놓고 그렇죠? 재고를 놓고 재성이 공망이고 이런 일주입니다. 그렇죠? 정유일주도 탕화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식신을 쓰더라도 정미하고는 사뭇 다르죠. 정축은 정화의 에너지가 그 안에 축적돼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갇혀진 열인 거고 폭발력이 힘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정미하고는 달리 같은 식신을 써도 그리고 이게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유는 그냥 드러난 돈이에요. 편제니까 이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돈이 아니야. 근데 이 정축이 돈이 있다라고 하면 금고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돈하고 인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큰 돈이. 근데 천간의 모습이 이렇게 생하고 들어오고 여기도 어쨌든 정미보다는 생이 잘 이루어져요. 화생토. 양하고 음의 결합이 되니까 생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미일주랑 또 다른 일주랑 좀 다른 거 뭐냐면 그대로 정화를 확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지에서도 화생토가 오화로 될 수도 있는데 이 오화는 축토를 생하는 것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불규칙성이 있어서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축토가 오화를 대할 때는 이걸 탕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화라고. 근데 같은 지지의 화 중에서는 사화는 비교적 생의 흐름이 순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화생토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비겁도 어때요? 화생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식신을, 그죠? 식신을, 이 금창고를 잘 생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협업사나 합업사나 동업사나 이런 거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정유일주 같이, 이런 을목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러한 식신을 생하는 모습이 되니까, 그죠? 신중에 이런 어떤 금고를 이렇게 생하는 모습으로 돼서 생의 효율은, 그러니까 본래 일간이 인묘되고 일간이 설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간이 축토의 금고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근데 을사가 들어오면 왕지가 되고 같이 겁재하고 생하는 모습이 돼가지고 주변의 인덕, 주변의 어떤 도움, 그쵸? 이걸 윗사람이잖아요. 그쵸? 선배, 연장자, 위더른,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같이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입니다. 정축일주가 을사 이렇게 년을 만난다라는 건 청간지지에 크게 갈등이 없어요. 청간도 생하고 지지도 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병신합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병신합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정유 왕지가 낀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고지의 합이기 때문에 고지는 숨겨져 있는 에너지예요. 특별하게 현상적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 뭔가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적인 편재의 움직임들이 겁재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유일주의 현상만큼 그렇게 훅 드러나거나 가시화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에서는 겉으로는 생이고 안에서는 그런 암합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내 축중의 신금이 겁재 병화한테 반응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딘가에 이렇게 유금이 있다, 아니면 축토가 있다. 그러면 사화만 단독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이 겁재가 문서 달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감당 못할 백호 재물창고, 그렇죠? 이런 것만 더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회복이 병오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흔적이나 상처가 많이 남을 수 있어서 축토일간들은 그 다음 해에 을사년에 축토일지들은 을사년에 뭔가 이렇게 어떤 일간이 뭐든지 간에 십성적인 작용이나 행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역마지를 달고 들어와가지고 합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아주 잘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화는 반드시 이게 탕화작용을 일으켜요. 마음의 분탕질을 한번 치고 간다고. 오화가 긍정적인 에너지든 그렇지 않은 에너지든. 그러니까 축일지들은 재물 관련 운영하는, 동업 관련 운영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유일지하고 축일지는 겁지하고 그대로 운동성 궤적이 같기 때문에 또 같으면서도 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정유는 극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청간은 이 겉을 표면의 모습이. 근데 여기는 그대로 생으로 들어와요.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오히려 정화일간이 이렇게 맞닥뜨리기에는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상황은 더 이렇게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런 경우. 이렇게 내가 정축을, 이거 여명이에요. 여명인데 아직 조금 젊은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이미 사유축을 하고 있는데 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재성이 많아가지고
인비로 좀 재성을 감당해야 되는 구조인데 분명히 내가 필요로 하는 인비가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결국은 와가지고 어때요? 이 재성을 전체로 세력화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에 주도적인 환경 변화나 그 환경을 갖고 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연초 상황하고는 어때요? 계획하거나 구상했던 상황하고는 연말에 가서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그 정축에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탕화의 현상에 놓이게 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정화일관들이 정해일주가 변화 변동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거는 그 갑진년까지의 상황하고 이렇게 봐서 그 이전 상황하고 어쨌든 내 일지자리들의 변화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사화는 어쨌든 해묘미하고 격각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해일지, 묘일지, 미일지는 그런 현상적인 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사유축은 앉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외부 요인을 내가 받아들이는 끌어들이는 이런 쪽으로 반응할 수가 있겠다. 어떤 일주든 뭐 100% 긍정적이고 100% 부정적이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일주 중에서는 해일지하고 사일지 그렇죠? 이런 구조들은 복음에 의해서 충에 의해서 그렇죠? 좀 반응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조심하시고 유일지나 축일지도 합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그 문서하고 재성 관련이니까 이게 다 투자 문제인 거예요. 정화일관한테는 그렇죠? 문서에 대한 투자니까 문서 투자하실 거를 꼭 조심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